오늘은 유전을 가진 부자나라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과정,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를 넘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에 속했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본받으려 했던 국가였죠. 잘 사는 수준이 그냥 살만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석유 개발을 처음으로 성공시켰던 1세대 산유국입니다. 1세대 산유국인 만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창립부터 함께했던 국가이기도 하죠.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20세기까지만 해도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경제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은 혹시 돈으로 종이접기를 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난 양의 돈으로 공예를 하듯 돈을 접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이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 상당한 액수처럼 보이지만 그리 크지 않은 돈입니다. 애초에 큰 돈이었다면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았겠죠. 돈의 가치가 휴지만도 못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너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결국 종이로 가방을 만들어 파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부자나라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죠. 먼저 석유 가격의 하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18년부터 석유 개발에 착수했고 머지않아 세계 석유 시장을 석권했죠. 물론 이때까지는 석유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 베네수엘라 산업 구조가 기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산업이 석유에만 의존한 것은 1973년 석유 파동 때부터였죠.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시 일본이나 영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했기에 미국을 포함한 강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면 아랍권 국가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중동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개입은 막아야 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대부분 산유국이자 오펙 회원국이었으니 사실 미국을 견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죠. 기름값을 올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랍권의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며 원유 가격의 장난을 쳤죠. 이 사건이 바로 1973년 석유파동이었습니다. 석유파동으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돈을 만지게 된 베네수엘라는 정신줄을 살짝 놓았죠. 자원 매장량만큼이나 비옥한 땅을 가진 베네수엘라였지만 한번 기름 맛을 보더니 농업이고 뭐고 오로지 석유 수출에만 집착했습니다. 다른 건 전부 버리고 기름에만 돈과 인력이 모이다 보니 베네수엘라의 다른 산업들은 죽어버렸죠. 다른 산업들이 죽으면서 생산성은 바닥을 기었고 만에 하나 석유 수출이 한 번이라도 잘못되는 날에는 아예 나라가 망해버리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은 원유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고 거품이 끼기도 쉽죠. 그래서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베네수엘라만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를 구축했던 것도 아니었고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까지 벌었던 돈으로 버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했던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바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선 베네수엘라에 숨겨져 있던 속사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 개발 성공과 함께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떠올랐었죠. 이런 베네수엘라도 심각한 빈부격차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빈곤 가구 비중이 전체 국민의 반을 넘겼죠. 부자 나라였음에도 정작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유가 섞여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와 석유회사들의 부정부패였죠. 석유회사들은 이미 고여버린 상황에서 정계와 결탁까지 신생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는 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용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며 기름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큰 타격이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버티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집권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21세기 사회주의였습니다. 이미 우주경쟁에서 밀린 사회주의를 20세기 말에 다시 들고 나왔던 것이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볼리바르 혁명이라 불리는 정책으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무상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만 사회주의였지 평범한 복지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니 말이죠.
볼리바르 혁명의 진짜 문제는 민간 기업들을 국가 산하로 만드는 국유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국유화를 진행하면 당연히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해외 자본도 유입되지 않아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죠. 심지어 석유 회사들이 파업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파업하며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외환 거래를 아예 금지시켰죠. 막상 외환 거래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국가의 생산력이 부족해 수입의 의존도 역시 수출만큼이나 컸으니 말이죠. 외환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도 돈은 계속 유출되었고 자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었겠지만 우고 차베스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외환 유출을 막겠다며 수입품의 이중환율을 걸었죠. 이렇게 하면 외환 유출은 멈추고 기업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외환 유출이 아니라 시장이 막혀버렸죠.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끝없이 올라갔고 결국 인플레이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원유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원유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고 차베스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원유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던 것이죠. 원유의 가격을 낮춘 이유는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이기도 했죠. 아랍권 국가들 역시도 대부분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셰일 오일이라는 것을 개발해서는 원유를 대체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원유의 가격을 계속 낮추었던 것입니다. 셰일 오일은 유열암이라는 돌을 가열해서 만드는 기름인데 생산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결국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많이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인 원유의 가격이 낮아지면 셰일 오일 기업들은 도저히 유가를 맞출 수 없어 망하게 되죠. 실제로 아랍권 국가들의 전략은 먹혀들었습니다. 석유의 가격이 낮아지자 셰일오일 기업들은 하나씩 망해 나갔죠. 문제는 한번 내려간 원유의 가격을 다시 올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고 차베스의 정책 실패로 휘청거리던 베네수엘라는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후 우고 차베스가 장기 집권을 끝내고 물러났던 2013년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재산권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나름 15만 대 정도는 만들던 자동차 조립 생산은 점점 줄더니 2013년에는 만 대도 못 넘겼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물가 상승률인데 2013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겼죠.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고 차베스가 물러났으니 현재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의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역시 볼리바르 혁명을 이어가는 중이죠. 니콜라스 마두로도 그다지 좋은 성과는 못 내는 중이고 말입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전보다 더 암울해졌죠.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일명 엑소더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것이죠. 과연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유전을 가진 부자나라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